예,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AWS에서 SAP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SAP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것은 어떻게 AWS AI 서비스와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어떻게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드시거나 뭐 AI나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용해서 혁신을 하시고 싶다. 이러한 것을 이제 하시고자 할 때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내부 프로젝트를 일으키시죠. 내부 프로젝트를 일으키시고 인프라 구매에서부터 개발, PM, QA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서 인프라 구매부터 사람 소싱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플래닝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위한 액티비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AWS의 완전 관리형 AI 서비스와 또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적은 수의 인원으로 쉽게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AWS 클라우드의 가격 철학인데요. 사용하신 만큼만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시고 비즈니스 혁신을 꾀하시고 하시다가 이 방향이 아닌 것 같다 해서 프로젝트를 종료를 하시면은 더 이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비용이 없는 거죠. 기존의 온프리미스 기반의 프로젝트들은 실패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혁신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AWS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실패 비용 없이 빈번하게 이노베이션을 자주 시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 AI 서비스의 특징인데요. 기업의 별도의 머신러닝 전문가나 딥러닝 전문가가 없이도 딥러닝 기반의 그런 기술, AI 기술을 단지 API 콜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AWS AI 서비스들이 모바일, 웹사이트, 서비스, IoT, AR, VR, 보이스, 비전 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AWS에서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그런 AWS AI 서비스들을 단지 API 콜 형태로만 콜하시면은 바로 AI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인프라를 구매를 하시고 거기서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인프라 구매 비용, 개발 비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프로젝트에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AWS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시면은 별도의 비용 없이,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그리고 많은 부분 개발 필요 없이 API 형태로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과 잘 연동을 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젝트, POC 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두 가지 데모를 각각의 데모에서 어떻게 그렇게 서버리스 아키텍처와 AWS AI 서비스들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부분은 아마존 텍스트랙트를 이용해서 SAP 구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모입니다. 아마존 텍스트랙트는 AWS의 AI OCR 솔루션인데요. OCR 솔루션은 아시겠지만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AWS에서는 이 텍스트랙트를 딥러닝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AI 기능이 포함된 OCR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딥러닝 기반 AI OCR 솔루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순히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텍스트에 어떤 폼이 있으면은 그 폼을 아예 테이블 형식으로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추출한 텍스트에 키 밸류 값을 인식을 해서 실제적으로 고객께서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할 때 별도의 추가 개발 없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몇 가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기존의 OCR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이렇게 구획이 좀 많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이미지를 쉽게 구획을 인지를 해서 구획별로 인지를 하잖아요. 하지만은 기존의 OCR 솔루션들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 구획별로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사전 그 해당 폼에 대해서 사전 정의를 해서 이거는 이 로케이션 바운드 처리를 해서 그 바운드별로 이제 텍스트를 추출하는 그런 사전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은 아마존 텍스트랙트는 그런 전 처리 과정 없이 어떠한 폼이든 그냥 콜을 하면은 구획별로 알아서 구획을 인지해서 구획별로 텍스트를 또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획별로 별도의 사전 전처리 없이 텍스트를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상단 부분에 이제 테이블 형태의 그러한 폼이 있는데 이 테이블 형태를 아예 제이슨 형태로 메타 테이블 형태로 그냥 바로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한 값을 다시 DB나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을 할 때 재처리가 필요 없이 바로 그 폼을 바로 제이슨 형태로 던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딥러닝 기반으로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폼에서 네임이나 주소에 어떤 값이 있으면은 네임과 주소가 키고 거기에 대한 밸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폼을 텍스트를 추출할 때 키 밸류로 매칭을 해서 이제 뽑아냅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의 OCR 솔루션에서는 일일이 사전 전처리, 사전 정의된 훈련된 폼에 대해서 미리 프로그래밍을 했어야 됐지만은 아마존 텍스트랙트는 전혀 사전에 어떠한 트레이닝 없이도 어떠한 폼이라도 또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은 이렇게 워터마크가 있거나 컬러가 있어도 잘 인지를 하죠. 사람의 그런 시각은 몇백만 년 동안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은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기존의 OCR은 그러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워터마크나 컬러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문서 같은 경우에는 잘 추출을 못하고 그 워터마크 있는 부분은 굉장히 엉망으로 추출을 하는데 마치 사람이 인지하듯이 딥러닝 기반으로 사람이 인지하듯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있거나 컬러가 있는 경우에도 쉽게 핵심 그 문장만 이제 뽑아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회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180도 역방향으로 된 이런 문서일지라도 알아서 제대로 이제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프로세스, 아마존 텍스트랙트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할 때 사진 업로드가 유저가 잘 해주시면 좋지만은 캡처 같은 것들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전되거나 아니면은 역치된 그런 이미지가 업로드될 경우에는 보통의 OCR 솔루션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주는 것 아니면은 뭐 에러를 발생하는데 그러한 전처리 없이 바로 회전이 되거나 삐뚤어지거나 아예 역치된 그런 이미지에서도 텍스트를 굉장히 잘 추출을 합니다. 또 기존의 폼 없이 이렇게 구겨진 이러한 영수증 포맷들에서도 굉장히 텍스트를 잘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훈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OCR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이제 기존의 OCR 솔루션과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또 하나 자연어 처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키 밸류에 대해서 사람은 쉽게 이제 이런 것들을 네임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것이 밸류다 이런 것들을 별도의 그런 사전 지식 없이 생득적으로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OCR 솔루션들은 이제 할 수가 없었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딥러닝으로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한 것 없이 이제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임에 밸류가 있고 또 바로 밑에는 이름이 먼저가 있고 네임이 있는데도 추출한 값은 키는 동일하게 네임, 그 다음에 밸류에는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만은 컴퓨팅이나 별도 그런 컴퓨팅이나 기존의 OCR 솔루션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였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존의 OCR 솔루션과 차별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데모는 이제 이 아마존 텍스트랙트와 또 하나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만들었기 때문에 AWS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아마존 텍스트랙트를 스텝 펑션과 연계를 해서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스텝 펑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스텝 펑션은 정의를 하자면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입니다. 기업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단 하나하나의 트랜잭션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의 커다란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워크플로우별로 그 트랜잭션이 성공해야지만 다음 워크플로우가 이제 수행이 됩니다. 이러한 체인, 그 워크플로우의 체인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체인들을 IT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텝 펑션에서 어떤 스텝별로 각각의 액티비티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 액티비티들이 순서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면서 에러가 나거나 어떠한 분기사항이 있을 때 그러한 분기사항별로 어떤 워크플로우를 수행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WS에서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많은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서버리스의 장점은 굉장히 인프라가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을 그냥 코드를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서버리스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만들었을 경우 그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스텝 펑션이 굉장히 잘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스텝 펑션의 콘솔 화면이고요. 왼쪽 화면에서 이렇게 아마존 스테이트 랭귀지라는 제이슨 기반의 그런 랭귀지로 각각의 워크플로우를 정의를 하면은 그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그래픽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각각의 워크플로우에서는 뭐 어떤 콜이라던가 어떠한 석세스나 페일 상태 이런 상태들을 정의를 하고 각각의 상태별로 람다를 호출하거나 키네시스 스트림을 호출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비스들을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판단을 기다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SAP 구매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SAP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꼭 SAP 프로세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업의 구매 프로세스를 함은 기업의 다른 벤더의 협력 업체에서 이제 그 자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기업에 이제 그 납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납품을 하게 되면은 납품을 했다는 그런 인보이스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지불을 하게 되는 거를 기업의 구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구매 프로세스를 기업의 여러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사용한 데모는 이제 SAP에서 쓰이고 있는 구매 프로세스를 아마존 텍스트랙트로 이제 자동화한 거고요. 사용자가 그 벤더에서 협력 업체에서 인보이스를 메일로 보내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처리하는 유저가 그 인보이스 이미지를 보고 이제 원래 그 프로세스는 그리고 SAP 화면에 해서 그 인보이스에 있는 그런 내용대로 키인을 해가지고 SAP에서 구매 확정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구매 확정을 하게 되는 순간 SAP에서 구매 확정을 하게 되는 순간 이제 벤더한테 바로 대금이 지불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별도로 사람이 이미지를 보고 키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텍스트랙트를 호출해서 이미지를 보내면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SAP 구매 처리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바로 SAP에 전송을 하고 그것을 스텝 펑션의 플로우별로 처리를 해서 이제 구매 대금까지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을 이제 자동화하는 데모입니다. 아키텍처는 모두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요. 유저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아마존 텍스트랙트를 호출을 하면은 이제 그걸로 모든 구매 프로세스가 이제 끝나는 아키텍처이고요. API 게이트웨이가 사용됐고 스텝 펑션이 사용이 됐고 람다가 사용됐고 SNS가 사용이 됐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어떠한 백엔드 서비스, 웹 서비스가 아니고 뭐 SAP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오라클 DB라던가 오라클 ERP라던가 아니면은 네이티브하게 만드신 자체 ERP라던가 이런 것들이 꼭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웹 어플리케이션 웹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아답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는 자기가 이미지를 올리고 아마존 텍스트랙트를 호출을 하는 거를 API 게이트 형식으로 웹 형태로 이제 호출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백엔드는 SAP지만은 API 게이트웨이가 백엔드 SAP와 굉장히 잘 연동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는 별도로 SAP 네이티브한 그런 프로토콜을 공부하실 필요 없고 개발하실 필요 없이 그냥 웹 프로토콜로 이제 통신을 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람다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의 가장 아이돌 같은 그런 서비스이고요. 코드를 별도의 인프라나 OS 설치 없이 단지 AWS의 콘솔 위에서 코드를 등록하면은 그 코드를 수행하는 인프라와 뭐 OS나 이런 것들은 모두 AWS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인프라의 구매 필요 없이 그리고 또 유저가 많을 때 그런 것들을 인프라를 얼마큼 더 늘려야 될까 그런 거 고민 없이 사용자가 많아지면 사용이 많아지면 스케일러하게 인프라가 늘어나고 사용이 없으면은 축소되고 이런 것들을 AWS가 관리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SNS는 유저한테 쉽게 메신저나 아니면은 메일로 어떠한 이벤트를 쉽게 이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이고 이것도 물론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데모를 실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그 왼쪽 이미지가 이제 인보이스고요. 벤더에서 보내는 이제 기업에 보내는 인보이스고 이 인보이스를 보고 SAP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랙트에 보내면은 텍스트랙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자동으로 SAP에 보내고 SAP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전표를 생성을 해서 구매 등까지 이제 지급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 텍스트랙트의 콘솔인데요. 여러분들께서 AWS 계정이 있으시면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아마존 텍스트랙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이미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트를 쭉 뽑아낼 수도 있고요. 폼 형태라고 해서 키 밸류별로 텍스트를 추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 테이블을 별도의 후처리 없이 아예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추출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이렇게 거꾸로 된 그런 이미지들도 별도의 처리 없이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 사용할 인보이스 이미지고요. 이 왼쪽 인보이스를 그냥 텍스트를 호출해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바로 이제 스텝 펑션에 이제 호출하는 그런 데모입니다. 스텝 펑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데모에 사용하기 위한 스텝 펑션이고요. 이렇게
각각의 스텝을 정의를 하고 각각의 스텝은 각각의 기업의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텝 펑션에서 아마존 텍스트렉트로부터 추출받은 값에 대한 파라미터 검증을 하고 파라미터 검증이 OK 됐으면은 SAP를 호출을 하고 SAP에서는 전표를 생성하기 직전에 관리자한테 다시 한번 이 추출한 내용이 맞습니까? 이렇게 전표를 생성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요. 그러면 관리자는 메일을 통해서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준 다음에 이게 맞다고 하면은 메일에서 어프로브를 누르는 순간 스텝 펑션은 펜딩되어 있다가 이제 전표까지 이제 생성해주는 그런 데모입니다. 각각의 좀 이해가 쉽도록 제가 좀 별도의 서비스별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예. 텍스트렉트는 아까 보시는 화면 같이 콘솔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 이렇게 API 콜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아마존 텍스트렉트 호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마존 텍스트렉트 개발자 가이드에 아예 예제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그거를 그대로 별도의 수정 없이 특정한 파라미터만 수정을 해서 이제 그대로 이 데모에 쓰인 거고요. 이것들은 저희 AWS 콘솔이나 아니면 GitHub의 AWS 서비스 샘플란에 보시면은 쉽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몇 줄 안 되는 코드예요. 예, 몇 줄 안 되는 코드지만은 API를 콜하는 형태로 잘 패키징이 되어 있어서 몇 줄 안 되는 거지만은 이런 아마존 텍스트랑 굉장히 쉽게 이제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한번 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아마존 텍스트렉트로 이미지를 S3에 보내고 S3의 패스를 아마존 텍스트렉트로 이제 호출을 하게 됩니다. 호출을 하게 돼서 텍스트렉트는 그 결과값을 JSON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런 JSON 형태로 나타내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로우 텍스트별 아니면은 키 밸류별 아니면은 테이블 형태별로 각각의 파라미터로 JSON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AP 어플리케이션과 융합하기 쉬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좌표 정보를 보여줍니다. 텍스트를 추출한 바운딩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재처리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제 이제 데모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추출한 값을 이제 스텝 펑션에 호출을 하게 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트맨이라고 해서 이제 웹 RESTful API나 아니면 웹소켓 같은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굉장히 쉽게 하는 거고요. API 게이트웨이와 연결을 했기 때문에 RESTful API 형태로 아까 텍스트렉트에서 추출한 JSON 형태의 파라미터를 바로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그 던질 값을 이미 넣어놨고요. 이렇게 샌드를 하게 되면요. 예, 바로 이제 스텝 펑션을 호출을 하게 된 거고요. 스텝 펑션에서는 이제 러닝 상태로 하나가 나오죠. 제가 이제 호출을 했기 때문에 하나 러닝이 되고 있고요. 스텝 펑션으로 들어온 파라미터가 정합성이 맞는지 SAP에 던져도 되는지 SAP에 던지고 나서 다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어요? 라고 이제 펜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텝 펑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콜백 기능이 있어서 SNS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노티를 보내고 사용자의 디시전에 따라서 그 어떻게 처리할지를 스텝 펑션이 분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존 SNS를 통해서 이제 메일로 발송을 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메일로 스텝 펑션에서 이렇게 텍스트렉트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추출한 파라미터를 추출한 값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대로 전표를 쳐도 될까요? 이대로 구매 대금을 지급해도 될까요? 라고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스텝을 생각하시면 완전히 자동화가 되는 거고, 처음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를 할 때 약간의 구매 대금이 지급이 됐는데 잘못 지급이 되면 어떡하지? 성공률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고객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리자가 꼭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넣었고요. 이게 다 맞다라고 하면은 어프로브, 틀리다고 하면은 디나이드를 누르면 됩니다. 어프로브를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스텝 펑션에서 펜딩되어 있던 그런 상태가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돼서 구매 전표까지 쳐진 거고요. 다시 메일을 확인을 하시면은 전표가 쳐진 유니크한 코드가 이제 줍니다. 그러면은 관리자는 나중에 이 코드가 제대로 전표가 생성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직접 SAP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P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약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셉9이에 지금 로그인을 하는데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SAP 셉9이를 이용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저희 앱스트림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앱스트림은 윈도우즈 기반의 그러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런 유저 PC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예 AWS 서버에 올려놓고 이 액티비트 제어는 스트리밍으로 받아서 웹브라우저 HTML5 기반의 웹브라우징 스트리밍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셉9이는 많이 보셨지만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되는 거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셉9이를 통해서 SAP에 로그인을 했고요. 전표를 확인하는 구매 전표를 확인하는 곳이 FB03이라는 이제 FI 모듈에서 사용하는 재무 부분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하나의 코드이고요. 생성됐던 유니크한 아이디를 제가 카피를 해놓은 거를 봐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1000번이었고 회계연도는 2016년도 이미지였습니다. 예, 전표가 제대로 생성이 된 게 이제 보이시고, 이런 것들을 별도의 유저가 키인하지 않고 바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유저 액티비티도 자동화하고 싶다, 이런 것들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동화할까요? 다 개발을 해야 될까요? 지금 생각했던 이런 액티비티들을 다 일일이 개발을 해야 될까요? 기업에서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유저 액티비티, 메일에 구매 벤더사에서 구매 대금 지급을 원하는 인보이스를 보냈을 때 메일을 열지 않고서도 자동화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모를 만들었고, 그 유저 PC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IT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RPA 솔루션으로, UiPath라는 RPA 솔루션으로 메일을 사서함을 열고 메일을 보고 그 메일이 인보이스 메일인지 감지를 하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SAP까지 던지는 이런 일련의 그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해서 이제 만든 데모를 보여드리고 다음 데모를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유저 PC에서 일어나는 액티비티를 자동화한 UiPath의
RPA라는 RPA 솔루션에서 이제 자동화하고요. 이 이미지를 S3로 올리고 텍스트렉트를 호출을 하고 추출한 값을 스텝 펑션으로 보내는 것을 아예 일련의 작업들을 자동화, RPA 솔루션으로 자동화를 했고요. 사람이 이제 개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추출이 돼서 업로드가 돼서 UIPS 부분에서 자동화돼서 스텝 펑션을 호출하면은 아까 보셨던 화면 같이 스텝 펑션에서는 전표를 생성하기 전에 유저의 디시전을 기다리게 되고요. 아마존 SNS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 관리자의 메일로 이제 해당 전표를 생성하시겠습니까라는 이제 확인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메일에서 추천한 값이 맞다고 하면 이제 어프로브를 누르면은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별도의 일일이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나 긴 계획 기간 없이 아마 AWS의 AI 서비스와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이용하시면은 이런 기업 프로세스, SAP나 아니면은 오라클, DB나 이런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워크플로우, 기업 환경에 필요한 그런 ERP 솔루션들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굉장히 쉽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제 SAP에 그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또 그것들을 알렉사 for 비즈니스를 통해서 음성으로 제어하고 쉽게 확인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데모를 김세준 매니저께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세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상규님 세션에 이어서 알렉사 포 비즈니스로 어떻게 손쉽게 비즈니스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렉사 포 비즈니스 관련된 간단한 동영상부터 보겠습니다. Alexa, start the meeting. Would you like to join the sales meeting? Yes. So you can shine during that important presentation. Alexa, pull up last quarter sales report. Okay. Perfect. 네, 알렉사는 아마존이 만든 AI 음성 비서 서비스입니다. 알렉사 포 비즈니스는 앞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화상 시스템을 제어한다든지 비즈니스 데이터를 제어한다는 그런 비즈니스 업무 처리를 알렉사를 통해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관리, 회의 관리, 그리고 프라이빗 스킬 관리가 있습니다. 아마존 스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마존 스킬은 알렉사가 가지고 있는 내장 기능입니다. 이 스킬을 통해서 앞서 보신 동영상에서 화상 회의를 제어한다든지 비즈니스 데이터를 제어한다는 그런 기능들을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스킬은 앞에 보시는 7가지 모델을 통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스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개발하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나머지 6개는 프리빌트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프리빌트된 모델을 활용해서 하시면 좀 더 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프라이빗 스킬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프라이빗 스킬, 보통 이제 스킬을 만들 때는 알렉사 스킬 킷을 통해서 람다와 함께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사 스킬 킷 CLI나 스킬 매니지먼트 API를 통해서 로컬 환경이나 ID 환경에서 디플로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킬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스킬이 어떤 디스트리뷰션 모드로 수행이 될지, 그러니까 퍼블릭 모드로 수행이 될지, 프라이빗 모드로 수행이 될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라이빗 모드로 수행이 되게 되면은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서 알렉사를 사용하는 유저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라이빗 모드로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알렉사 조직 내에서 내부적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AWS에 있는 알렉사 포 비즈니스 계정에서 이네이블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렉사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직접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플로우로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가 알렉사 뭐뭐 사업부 주간 수익을 보여줘라고 얘기하면 알렉사는 그걸 인지해서 어떤 스킬인지 인지를 해가지고 스킬과 연계해 있는 람다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람다는 비즈니스 데이터가 있는 RDS라든지 S3나 레드시프트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SAP ERP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는 다시 알렉사로 전달이 되고요. 주간 수익은 얼마라고 이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비즈니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알렉사도 이 대시보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플로우로 설명을 드리면 알렉사 사업부 월간 수익 대시보드를 보여줘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스킬을 인지해서 람다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람다는 대시보드에 있는 디바이스에다가 레포트 정보를 전달해줘서 대시보드를 보여줄 수 있는 디바이스는 대시보드를 보여주게 되고 정상으로 리턴했다고 결과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알렉사 디바이스 통해서 화상으로 보려면 화상으로 볼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있어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알렉사 에코 디바이스들은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성 전용의 에코 닷이나 에코 디바이스도 있고요. 음성과 화성을 쓸 수 있는 에코 스팟이나 에코 쇼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코 스팟이나 쇼로 대시보드를 보기엔 화면이 너무 작죠.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은 파이어 TV를 쓰시는 방법입니다. 파이어 TV를 쓰시게 되면 디폴트 포맷이나 스킬 카드를 통해서 정해진 템플릿에다가 여러분들이 타이틀이나 컨텐츠나 이미지를 입력하시면 거기에 맞춘 템플릿대로 렌더링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조금 더 대중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직접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브라우저는 알렉사 디바이스가 아니죠. 근데 알렉사가 어떻게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 빌트인 디바이스를 만들어주는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소켓을 활용을 해서 알렉사와 브라우저 간의 통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웹소켓을 이용한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켓이라는 것은 서버와 브라우저 간의 양방향 통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에코 디바이스에서 어떤 특정 요청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스킬을 인지하게 되고 람다가 웹서버에 그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게 되면 웹서버와 브라우저 간의 통신을 해서 어떤 정보를 받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브라우저는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웹소켓을 개발하는 것을 AWS는 AWS IoT 코어와 MQTT 프로토콜 이용해서 손쉽게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MQTT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IoT 기기와 게이트웨이 간의 연동을 위해 정의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픽이 발행이 되고 그 토픽에 메시지를 실어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즉 브라우저가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로 설명을 드리면 디바이스가 어떤 월간 사업부 수익을 보여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람다가 그 스킬에 연결되어 있는 람다가 호출이 되게 되어 있고요. 람다는 레포트란 토픽에 그 제목을 달아서 IT 코어한테 퍼블리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레포트를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브라우저는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되고요.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브라우저는 해당 메시지를 받아서 레포트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우저가 항상 이제 채널을 열어놓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화면이 리렌더링 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이 리프레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디바이스 섀도우입니다. 근데 디바이스 섀도우라는 거는 브라우저나 디바이스 상태를 저장하는 제이슨 문서입니다. 그래서 섀도우는 브라우저나 디바이스 연결에 상관없이 상태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요. 나중에 브라우저가 또 다 재연결이 되면은 섀도우로부터 최신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레포트 결과를 보여줘라고 하면은 스킬에 연결되어 있는 람다가 호출이 되고 이제는 이 전과 다르게 섀도우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섀도우 업데이트라는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달아서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IT 코어가 섀도우에다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브라우저가 그 섀도우를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다가 섀도우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레포트 제목을 받아서 이제 렌더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렉사 포 비즈니스와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관련된 데모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순서는 아키텍처와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콘솔, 코드 리뷰, 그리고 시연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시보드를 제어하기 전에 SAP ERP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대시보드를 먼저 만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SAP ERP에 있는 데이터를 S3에 적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S3에 적재된 데이터를 아마존 퀵사이트를 통해서 대시보드화 했습니다. 아마존 퀵사이트는 AWS가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B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퀵사이트가 연동 가능한 데이터 소스에다가 데이터를 로드하시게 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대시보드는 아이프레임 형태로 원하시는 웹에 인베디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가 준비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존 디바이스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monthly 레포트를 보여줘라고 얘기를 하면 람다가 호출이 되고 람다는 섀도우의 업데이트 정보를 퍼블리시하고 브라우저는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해당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코그니토라든지 인증 서버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대시보드를 이제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프라이빗 키는 이제 일반적으로 디벨롭먼트 콘솔을 들어가서 만듭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알렉스 포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마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마크를 해주게 되면은 AW 계정에다가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그 AWS 계정에 있는 AWS 계정에 있는 알렉사 포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해당 스케일을 검색을 하고 이네이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네이블이 되면 스킬 그룹 같은 것에 등록돼서 회의 룸과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디바이스들 임포트해서 해당 프라이빗 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코드 리뷰인데요. 이건 이제 람다의 코드고 파이썬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람다 코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섀도우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퍼블리시라는 걸 선언을 해주고, 토픽은 섀도우이기 때문에 정해진 토픽 룰에 따르셔야 돼요. 네임 룰에 따르셔야 되고, 중간에 웹클라이언트라는 거는 브라우저의 이제 디바이스 네임이고요. 그것만 다르고 어떤 디바이스든지 저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끝자리가 업데이트인 토픽에다가 메시지를 실어서 보냅니다. 다음은 이제 프론트엔드,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건 리액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이썬에서 업데이트로 퍼블리시를 해주면은
섀도우 서비스에서 업데이트 accepted라는 토픽에다가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독하고 브라우저가 subscribe 명령으로 구독하고 있으면 해당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이 리로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리프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브라우저가 먼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섀도우의 정보를 줘 하고 get이라는 끝자리가 get이라는 토픽명을 퍼블리시를 해주면 i2 코어가 정상적인 접근이라고 판단을 하면 get accepted에 최신 섀도우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브라우저는 알렉사가 최근에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저는 이제 조건부 렌더링을 해서 오더 대시보드, 소셜 대시보드, 이얼리 대시보드라고 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각 리포트 네임에 맞춰서 렌더링 해줄 수 있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콘솔 리뷰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디벨로퍼 콘솔입니다. 디벨로퍼 콘솔이고 이제 스킬을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리에이트 스킬을 하게 되면 이제 스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킬을 만들어지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총 7가지의 모델들이 있고요. 이 모델들을 선택하고 이름을 정의를 하시면 그 스킬 모델에 맞게 이제 스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킬이 만들어지면은 앞에서 본 총 4가지 과정, 여기 앞에서 보이는 총 4가지 과정을 이제 거쳐야 이제 스킬이 빌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보케이션 네임, 두 번째는 인텐드와 슬롯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람다 엔드포인트를 정해주면 이제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보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킬을 호출할 수 있는 이름을 말하고요. 그래서 저는 스킬을 호출할 때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텐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트인된 인텐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인텐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쇼 레포트라는 인텐드를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 앞서 보시면 이제 중괄호에 이제 아규먼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슬롯이라는 아규먼트입니다. 슬롯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레포트 명을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먼슬리 레포트, 뭐 이얼리 레포트 이런 것들을 정의를 보시는 것처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슬롯과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이름이 합쳐져서 이제 여러분이 요청하시는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롯까지 만들고 나면은 엔드포인트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엔드포인트에는 이제 람다의 ARN이 들어갑니다. ARN이라고 하는 건 아마존 리소스 네임을 말하고요. 여러분이 람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ARN 네임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스킬은 그 람다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스킬이 빌드가 되고요. 디스트리뷰션을 하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 인보케이션 네임으로 스킬을 호출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인풋 JSON을 받아서 아웃풋으로 이제 JSON을 다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출력했을 때 Welcome to Sales SAP Auto Process라는 것을 출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렉사 에코 디바이스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레포트를 호출할 때 레포트 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onthly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인풋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떤 인텐드에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슬롯
어떤 슬롯에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람다가 해당 슬롯에 맞게 이제 이네이블을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이 끝나면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고요. 디스트리뷰션에는 이제 일반적인 이 스킬이 어떤 게 있는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넣어주고요. 네, 이건 테크니컬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스트리뷰션 하는 단계에 퍼블릭으로 할지 알렉사 포 비즈니스로 할지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스킬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스킬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은 디스트리뷰션 되면은 이렇게 라이브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라이브 상태로 보여주고 이제 매니지드 액세스에다가 이제 ARN 마찬가지로 ARN 이름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AWS 계정에 들어가셔서 알렉사 포 비즈니스 메뉴에 들어가셔서 스킬 메뉴에 프라이빗 스킬에 이제 여기에 이제 ARN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 ARN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디벨로퍼먼트 콘솔과 이제 AWS 계정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연결된 프라이빗 스킬을 이네이블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저의 허가된 유저들을 초대를 해서 그 유저들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프라이빗 스킬을 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공용 디바이스나 디바이스 관리 메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킬까지 개발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킬 개발은 이제 끝난 거고요.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퀵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사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쉽게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이제 뉴 어널리스트를 누르면은 연결 가능한 데이터 소스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 주시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S3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먼슬리 레포트를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제가 만든 데모 웹에다가 인베디드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연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시연은 제가 그 알렉사를 통해서 스킬을 호출할 거고 몇 가지 레포트를 호출해서 화면에 렌더링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사, 오픈 비즈니스 프로세스. Welcome to SAP Auto Process. Main report. I will show you the main report. Main report. I will show you the main report. Monthly report. I will show you the monthly report. 알렉사 close. 이렇게 이제 명령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퀵사이트의 대시보드가 이제 제 웹 데모 화면에 이제 인베디드 된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 사이트들을 이제 포함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이제 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QR코드 리드를 통해서 오늘 강연의 평가 및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연 영상은 행사 종료 후 메일로 공유드릴 예정이고 가능하시면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곳에서 소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